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린 지금 설명하는 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글 하나를 만들어서 쓴다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외국어로 텍스트를 글 하나를 만들어서 쓴다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외국어로 텍스트를 만든다는 거, 어, 선생님도 외국어로 텍스트를 만들려고 하면 마음에 마음에 이만한 돌 하나가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도 아주 힘들겠지만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선생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생님 열심히 여러분에게 잘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요. 자, 잠깐만요. 색깔 좀 바꾸고 준비하겠습니다. 설명하는 글에서 어, 틀 짜기, 프레임, 네, 시작, 중간, 끝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해봤고 이제 플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한 것으로 자, 구두장문 말하면서 문장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때 고쳐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글쓰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글쓰기를 이만큼 열심히 해서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숙제를 주면 선생님이 고치고 네 이렇게 해서 다시 하세요라고 이렇게 받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고맙게 나의 숙제를 다 보아 주었지만 내가 다 만들었는데 그냥 뭐 글자 틀린 거, 문법 조금 틀린 거 이런 건 언제든지 고칠 수 있지만 내용이 완전히 앞과 뒤가 바뀌거나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힘들 거예요. 네. 다 썼는데 그렇게 하면 힘들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은 왜 여러분에게 고치라고 했을까요? 잘 안 맞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하는 이 세 걸음이요. 사실은 아주 중요한데요. 개요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말하면서 서로서로 비교하면서 글을 만든 후에 계획을 한 후에 이게 맞나? 네, 함께 봐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요. 이런 예를 한번 봤는데 이 예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선생님은 여러분이 쓴 글을 보고 싶어요. 네, 여러분이 지금 자기의 글을 주지 않아서 그래서 선생님은 다른 친구의 글로 여러분에게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해봐야 좋아지는데 좀 여러분의 용기가 선생님 많이 아쉽습니다. 선생님한테 글을 보여주려니까 무서워요. 그런데요, 누구나 자기가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는 사람은 다음에 여기가 아니라 네, 여기로 올라갑니다. 그런 일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분명히 말하는데요. 선생님 앞에서는 들려도 돼요. 학생이 교실에서 선생님 앞에서 틀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네.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자, 시각 디자인이란 뭐뭐이다. 이 친구는 정의의 방식으로 도입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자, 설명하는 글에서는 정의의 방식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으로 이렇게 시작하면 여러분이 아주 편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고서도 이렇게 많이 하고, 무엇보다도 그, 여러분 시험 볼 때요. 시험 볼 때, 자, 시험에 쓰는 내용도 설명의 글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의 방식으로 시작하는
그런 시험 답안을 준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선생님 생각해요. 선생님도 학생이 정의로 첫 번째 문장을 쓰는 그런 시험지를 받으면요. 기분이 어떤지 알아요? 우리 학생 공부를 좀 했군. 어, 책을 보고 왔군.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네. 자, 시각 디자인을 공부한다면 자연 예술 사회와 심리학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 본문에서 자, 특징을 말하고 그다음에 분야를 말하는데 이 분야가 이렇게 두 개는 여기도 분야고 여기도 분야니까 하나로 볼 수 있겠다라고 선생님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마무리. 자, 시각 디자인은 좋은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학생들의 선택 트렌드가 되고 있다. 학생들이 점점 많이 여기에 관심이 있는 그런 좋은 전공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친구는요, 자, 이걸 보면서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설명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있었습니다. 뭐죠? 무엇입니까? 있었습니다. 뭐죠? 시각 디자인이 얼마나 좋은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썼습니다. 뭐죠? 시각 디자인이 얼마나 좋은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어떤가? 일반적인 생각은 여기 없었던 것 같고요. 자, 이 글을 씀으로써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자, 목적이 뭐야? 라는 거죠. 네. 목적은요, 소개하는 거죠. 네. 전공을 소개하는 거. 그리고 그것은 정의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동기에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볼 때 목적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자, 선생님 지금 이렇게 체크했죠. 여러분의 선생님이 체크할 때도 가장 먼저 보는 게 목적이에요. 이 글이 목적에 맞는가? 자, 이걸 가장 먼저 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가장 먼저 보기 때문에 이 목적 부분을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이게 없으면 내용이 없는 내용이 없는 그냥 포장만 있는 선물 같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버스가 갈 때도 목적지가 있잖아요. 서울에 갑니까? 부산에 갑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글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게 설명하는 거다, 주장하는 거다, 내 느낌을 말하는 거다. 그런 목적이 처음부터 보여야 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체크를 했지만 선생님도 목적이 있을 때 점수를 더 많이 준다는 거 기억해 주고요. 그 다음, 자, 우리 전공의 특징은 있었어요? 특징은 무엇인가? 네, 있었습니다. 자, 우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구분 분류할 수 있는가? 포함되는 것은 무엇인가? 아, 분야가 있었습니다. 네, 네, 있었습니다. 그 다음 비슷한 대상이 있는가? 그 대상과 비교 대조하면 어떤가? 이 방법은 이 친구는 쓰지 않았습니다. 네, 비교 대조는 쓰지 않았습니다. 이건 자기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 이 정보는 무엇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 정보를 알게 된 후 생각이나 행동이 달라진 것이 있는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어, 새로운 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어, 새로운 새로운 어떤 전공으로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있었어. 그 다음에 생각이나 행동이 달라질까? 선택 트렌드가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체크리스트에 모든 내용이 나올 필요는 없죠. 모두 나오면 너무 양이 많아요. 네, 그럴 필요는 없는데요. 어, 이 정도로, 네, 이 정도로 그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선생님 지금요, 글을 다 계획하고 글을 다 쓰기 전에 고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쓰기 전에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친구랑 바꿔보고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요. 이번에는 다른 사람하고 뭐가 다른지, 네, 나의 글은 어떤지 그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말로 글을 만드는 중이에요. 자, 선생님 표를 이렇게 주었어요. 아까 그 시각 디자인 학과 그 친구의 글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도입 전개 마무리가 있고요. 자, 도입에서 왜 이 글을 쓰는지, 목적은 무엇인지, 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자,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시각 디자인 학과의 좋은 점을 알려주고 싶기 때문이다. 선생님 지금 말로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쓸 내용을 말로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선생님 저요 말로 만들면 나중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친구들 있어요. 그러면요 선생님 좋은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우리 보통 요즘 이렇게 전화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녹음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선생님처럼 따라 말하면서 한 문장 한 문장을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입으로 만든 문장을 다시 글로 쓰면 조금 더 쉬워져요. 네. 이것도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자,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시각 디자인 학과의 특징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데 있다. 알려주는 데 있다. 선생님 이거 오늘 많이 쓰는 표현이 시각 디자인 학과의 특징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데 있다. 알려주는 데 있다. 선생님 이거 오늘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알려주다. 그죠? 알려주는 그 다음에 스페이스 대 스페이스 있다. 여기 띄어쓰기 해야 됩니다. 여기서 어이구 아니에요. 네, 여기서 대는요. 자, 겉세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목적. 어, 이게 알려주다면 목적까지 같이 나온 거 맞아요. 자, 소개하다라고 해도 목적까지 같이 말한 거 맞고요. 네. 설명하는 글이니까 설명이 맞는지 그 목적이 보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개. 자, 특징을 말했죠. 시각 디자인학과의 특징은 뭐뭐이다. 그 다음에 어떤 분야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했고요. 비교 대조는 안 했는데 어디하고 비교할 수 있죠? 시각 디자인은 미술학과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네, 미술은 순수 예술이지만 시각 디자인은 그 미술에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그런 디자인들을 많이 만드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이를 말해준다면 다른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아니면 응용 디자인학과 여기하고 비교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디자인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할 수가 없지만 선생님은 한국어 교육을 하죠. 그렇다면 한국어 교육으로 비교 대조를 한다면 선생님은 이렇게 할 거예요. 한국에는요, 국어 교육도 있어요. 외국 사람이 보면 국어 교육하고 한국어 교육이 똑같은 걸로 보일 거예요. 완전히 대상이 다르거든요. 국어
교육은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릴 때부터 나라의 말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이것을 정확하게 쓰는 능력, 그 다음에 언어 능력을 점점점 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릴 때부터 나라의 말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이것을 정확하게 쓰는 능력, 그 다음에 언어 능력을 점점점 키워주는 일상 대화는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교과목이에요. 그런데 한국어 교육은요, 한국어를 두 번째 언어로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죠. 외국어로 만나는 사람들, 한국말을 할 수 없고, 뭐 한글부터 아니면 한국말 안녕하세요부터 처음부터 배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교육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많이 배워야 되지만 한국어 교육에서는 배운 것으로 어떻게 잘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 선생님은 한국어 교육하고 국어 교육을 비교, 대조해서 한국어 교육 전공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비슷하지만 다른 것 하나를 비교, 대조로 소개를 한다면 그러면 조금 더 쉬워질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무리인데요. 마무리에서는 요약을 하고 강조를 해야 돼요. 자, 요약할 때 쓴 표현 기억합니까? 지금 한번 말로 해봅시다. 말로 한번 해봅니다. 지금까지 뭐에 대해 살펴보았다. 좋아요. 자, 지금까지 하고 똑같은 말? 맞아요. 이상으로 뭐뭐 뭐에 대해 살펴보았다. 좋아요. 자, 지금까지 하고 똑같은 말? 맞아요. 이상으로 뭐에 대해 살펴보았다. 좋습니다.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 뭐가 있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거 이제 잘 나오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좋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약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자, 여기 특징, 비교, 대조가 있죠.
그러면 선생님 색깔 좀 바꾸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 나온 순서대로 해줍니다. 순서대로 하세요. 순서를 바꾸면 보는 사람은 머리가 아파요. 네. 지금까지 시각 디자인의 특징, 그 다음 시각 디자인과 뭐뭐의 비교를 알아보았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각 디자인 학과가 학생들의 새로운 선택 트렌드가 된다는 것이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번 써볼까요? 자, 선생님이 쓰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이 할 줄 알아. 이게 아니라 자, 선택 트렌드가 되다, 동사, 된다는 것이다. 네, 여기 마지막에 것이다, 이렇게 만드는 것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여기 명사로 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있으면 마지막에도 된다는 것이다, 명사로 맞춰줘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된다, 이렇게 끝나면 문법이 틀리는 거라고 선생님 말했습니다. 자, 명사문은 명사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된다는 점이다, 된다는 사실이다. 네, 이렇게 맞춰도 좋습니다. 자, 앞에 개요표로 지금 우리가 말을 하면서 글을 만들어 보고 있어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된다는 점이다. 된다는 사실이다. 네, 이렇게 맞춰도 좋습니다. 자, 어, 앞에 개요표로 지금 우리가 말을 하면서 글을 만들어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말한 거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우리 전공에 대해 모르는 사람에게 소개하는 데 있다. 우리 전공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전공을, 시각 디자인 전공을 미술학과와 비교해 보면 뭐뭐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뭐뭐라는 점에서 다르다. 지금까지 시각 디자인 학과의 특징, 그리고 미술학과와의 비교를 알아보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각 디자인 학과가 뭐뭐뭐뭐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끝나면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중요하다, 뭐 필요하다 이런 말 하고 싶지만 하지 마세요. 이거는 설명하는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말로 만들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요, 다른 친구의 글도 본 후에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네. 지금 이렇게 확인하면서 고칠 부분이 있는지, 그 다음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지, 보통은 이걸 선생님들이 해주, 네. 지금 이렇게 확인하면서 고칠 부분이 있는지, 그 다음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지, 보통은 이걸 선생님들이 해주시죠.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할 때 이미 여러분은 늦었어요. 네. 여러분은 벌써 집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정을 말을 해도 여러분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쓰면서 아니 집을 이렇게 만드는 게 계획에 맞아?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집을 다시 만드는 것처럼 글을 쓰면서 쓰기 전에 계획을 고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해서 그래서 지금 옆에 친구하고 비교해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조금만 쉬고 다시 봐요.